여러분, 입가 주름만 없어도 지금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거 아세요? 보세요. 같은 얼굴인데도 왼쪽이 팔자부터 입 주변, 턱까지 주름이 깊고 피부가 처지니까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죠? 대개는 눈가 주름을 많이 신경 쓰시는데요. 동안 얼굴에 있어서 눈가 주름만큼 입가 주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나이 들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술궂은 인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입가 주변의 주름을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턱라인까지 쭉 이어지는 마리오네트 주름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마리오네트 주름 예방법과 관리법,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선 방법까지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슬슬 팔자 주름이 보이기 시작한다거나 이미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마리오네트 주름이 정확히 뭐냐면요, 여기 입꼬리에서부터 턱 쪽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주름을 말해요. 어릴 때 보던 마리오네트 인형과 닮았다고 해서 마리오네트 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보통 40대부터 도드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이 마리오네트 주름은 단독으로 생기기보다는요, 항상 단짝 친구랑 같이 다니는데 그건 바로 악명 높은 불독살입니다. 불독살은 여기 턱 라인 위로 불룩하게 젖은 피하 지방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불독살이 있으면 마리오네트 라인이 더 깊어 보이게 됩니다. 그럼 불독살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우리 피부의 지지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얼굴 조직은 유지인대라는 지지대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유지인대라는 끈이 느슨해집니다. 집으로 치자면 기둥이랑 골조가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부 탄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변성되어 피부 탄력과 복원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부가 좀 두껍고 수분감이 있는 분들은 피부 처짐이 덜한데, 피부가 건조하고 얇은 분들은 피부 처짐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심부볼 때문입니다. 사탕볼이라고 해서 심부볼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심부볼 주머니가 아래로 더 처져서 불독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심부볼이 있어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앞볼은 아래로 처지고 옆볼은 지방이 줄어서 꺼지고 심부볼은 도드라지면서 아래로 처지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턱은 골격 때문이에요. 선천적으로 턱이 좀 작거나 뒤로 들어간 이른바 무턱인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힘이 약해서 주름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나쁜 표정 습관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입꼬리 내림근이라는 표정 근육을 자주 쓰는 습관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표정 있죠?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이 근육이 계속 자극을 받고 사용되면서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를 아래로 세게 당기는 표정으로 굳게 됩니다. 안 그래도 나이 들면 중력에 따라 처지게 되는데 입꼬리 내림근으로 인해 더 악화되는 거죠. 당연히 이 주름이 안 깊어질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마리오네트 주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돈 안 들이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올바르게 쓰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단순 마사지보다는 근육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하는 거죠.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무의식적인 입꼬리 내림근 사용 멈추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꼬리 내림근에 힘을 빼는 연습이에요. 평소에 스마트폰을 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 힘을 꽉 주고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힘을 주고 있다면 힘을 빼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아래 치아를 살짝 떼고 입술은 가볍게만 담은 상태로 입 주변의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이것만 신경 써도 주름이 생기거나 깊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반대로 입꼬리 올림근을 강화해주는 건데요. 입꼬리 올림근은 우리가 웃을 때 쓰는 근육이에요. 입꼬리 내림근과 반대되는 이 근육을 강화해주면 안 웃고 있어도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죠? 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꼬리를 최대한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때 팔자주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딱 입꼬리만 올라가게 신경 써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내가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간다, 이럴 때는 우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양손 엄지로 입꼬리를 대각선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1분 정도 반복하시면 입꼬리가 훨씬 잘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때 볼펜이나 카드 같은 거를 입에 물고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잘 올라가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턱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평소에 이를 꽉 다무는 습관이 있거나 밤에 일을 가는 버릇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습관은 턱 근육을 발달시켜 하관을 넓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만들어서 아래로 당기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의식적으로 턱 근육에 힘을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제 팁은 혀를 입 천장, 정확히는 윗니 뒤쪽에 두는 건데요. 이게 올바른 혀의 위치예요. 혀를 여기에 두면 입술이랑 턱에 자연스럽게 힘이 풀리면서 얼굴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괄사나 경락 마사지 정말 유행이잖아요. 이런 다양한 마사지 방법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붓기를 빼주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리오네트 주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마사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마사지의 효과가 미치는 부위는 기본적으로 피부 표면이나 뭉친 근육 정도인데 마리오네트 주름의 원인은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층에 있는 인대, 지방층의 문제거든요. 무너진 구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마사지를 과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주름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홈케어 방법들은 주름이 경미한 분들에게는 개선 효과가 좋지만 이미 완전히 진행된 분들에게는 효과가 미약할 수 있어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도움이 되는 시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줄이고, 당기고, 채우는 3가지 원칙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처짐의 원인인 불독살을 해결하는 줄이기입니다. 불독살이 무겁게 처지면서 결국 마리오네트 주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독살의 볼륨을 줄이는 건데요. 뭉쳐있는 지방을 지방분해 주사를 통해서 지방 볼륨을 줄이거나 심부볼 지방이 도드라져 있다면 심부볼 지방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감을 덜어주면 울퉁불퉁했던 턱라인이 정리되면서 얼굴 하관이 훨씬 가벼워 보이고 갸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냈다면 이제는 늘어진 피부와 조직들을 제자리로 착 하고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2단계는 당기기입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져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더 깊게 보일 수 있는데요. 울세라,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 장비를 이용해서 늘어진 피부를 당겨주는 거예요. 이런 하이프 장비는요, 피부 속 깊은 곳, 근막층까지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요. 불판 위에 오징어를 올려놓으면 오징어가 쪼그라들면서 수축하잖아요. 우리 피부의 근막층도 열을 받으면 타이트하게 쪼그라들면서 수축하기 때문에 피부가 탁 올라붙는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초음파 리프팅을 했는데 효과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실리프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용 녹는 실을 피부 속에 넣어서 처진 조직을 물리적으로 직접 당겨 올려주는 거죠. 효과가 즉각적이라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요, 초음파 리프팅이나 실리프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바로 피부가 얇고 건조하고 탄력이 너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피부에 실리프팅을 한다면 실의 돌기가 물려있는 자리가 패일 수가 있고요. 초음파 리프팅을 한다면 지방이 없고 얇은 피부는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면 거상을 고려해봐야 해요. 거상이라고 한다면 너무 큰 수술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미니 거상이라고 해서 최소 절개선만 넣고 효과적으로 늘어진 피부를 당겨줄 수 있습니다. 막연히 수술에 대해 거부감이 있어서 나중에 할래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너무 많이 처진 다음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상을 하려면 수술 범위도 더 늘어나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조금 심각하다 라고 생각되시면 너무 미루지 말고 적절한 타이밍에 미니 거상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고 당겨서 라인을 다듬었는데 마리오네트 주름이 그림자처럼 패여 보인다. 이때 마지막으로 받으면 좋은 시술이 바로 3단계 채우기에 해당하는 필러 시술입니다. 마리오네트 라인이 움푹 꺼진 부위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소량 주입해서 부드럽게 메꿔줄 수 있어요. 꺼진 부위를 필러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그늘진 부분이 사라져 훨씬 매끈하고 젊어 보이는 인상이 되는 거죠. 마리오네트 주름에 필러를 넣을 때에는 많은 양만 권하진 않고요. 한운 둥 모자란 듯하게 살짝만 터치해주는 정도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이 많은 마리오네트 라인에 필러가 과량 들어가게 되면 필러가 원래 위치에서 이동하거나 필러가 뭉쳐서 오히려 더 마리오네트 라인이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까 제가 말했던 자꾸 입꼬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입꼬리 내인근 있죠? 여기에 보톡스를 살짝 놔서 근육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이러면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는 힘이 사라지니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이는 거죠. 입꼬리가 처져서 우울하거나 화나 보이는 인상을 가진 젊은 연령대 분들도 많이 시술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시술을 말씀드렸지만 그럼 저거 다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마다 얼굴형, 피부 두께, 처짐의 원인, 모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 얼굴에 필요한 시술 계획을 짜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지방을 줄이는 게 먼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꺼진 곳을 채우면서 당겨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페이스 리프팅까지는 아직 필요 없을 수 있고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과도하게 받아버리면 오히려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게 되고, 특히 피부 탄력이 떨어진 분일수록 시술할 때 신중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오히려 불독살이 더 쳐져 보인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피부를 지지해주던 턱 근육이 줄어드니까 불독살이 생기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점을 꼭 고려해서 시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마리오네트 주름은 우리 얼굴의 구조적인 노화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비싼 시술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바로 긍정적인 표정 습관을 갖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내리는 힘을 빼고 자주 웃어서 올림근을 단련시키는 거죠. 자주 웃는 인상은 인상도 좋아지게 하고 주름 예방에도 최고의 홈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진행된 노화는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내게 필요한 관리를 계획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마리오네트 주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